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 번째 책 읽고 건너가기 노인과 바다를 읽고서 오늘은 어, 인물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 책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여러분들에게 산티아고 할아버지의 에, 소설 속에서의 모습은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새겨졌을지 그 점이 무척 궁금합니다. 예, 한번 한 번씩 쭉 각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저는 1학년 1반 16반 김지원이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노인이 아주 오랜 세월을 성실하고 꿋꿋하게 살아내는 모습에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찰나의 운에 매달리지 않고 그저 수많은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자세, 오랜 시간 동안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결과가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좌절하지 않는 자세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자세라고 느꼈습니다. 1학년 6반 4번 김찬윤입니다. 노인이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은 삶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어쩌면 포기할 수도 있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삶 속의 어려움은 독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고도 생각했는데 누군가에겐 가난, 나이, 사회제도, 이별, 취직 등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 모습이 저는 기말고사가 머지않은 저의 시험 공부라는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노인이 이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 역시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삶을 살아가며 어려움은 언제나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일어나는 어려움을 계획 없이 그냥 현실 그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저 역시 반성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6반 16번 변정은입니다. 제가 이 책을 몇 년 전에 처음 읽었을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는 그저 이 할아버지는 왜 계속 물고기를 잡으려 할까 하며 손에 땀이 나게 응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다시 읽어보니까 등에 힘들게 줄을 받치고 또 왼손에게 쥐가 났을 때는 계속 말을 건네며 이렇게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는 끈질긴 모습을 버리지 않는 태도를 저도 가져야겠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6반 26번 황예진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노인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쥐도 나고 부상도 입고 매우 힘든 잠도 못 자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감탄을 하였습니다. 이 소설을 처음 읽을 때는 앞부분에서는 노인이 왜 이렇게까지 이 물고기를 목숨 걸고 잡으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점점 책을 읽다 보니 저도 이 노인의 모습에 몰입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응원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노인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노인의 모습을 통해 이런 강한 의지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인내력을 갖추면 어떤 도전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학년 7반 27번 박정음입니다. 먼저 이 책에서 산티아고가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다른 배들이 보이지도 않는 아주 먼 바다로 나가서 손에 쥐가 나기도 하고 손에 피가 나고 또한 상어들이 찾아오는 등의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있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상어들을 물리치려고 노력하고 끝까지 노력한 모습에서 그의 대단한 끈기와 불굴의 의지를 볼 수 있었고 이 책을 읽는 독자들 또한 그러한 부분에서 배울 점이 되게 많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이 학생의 신분으로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또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여러 나이대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읽고 각각 다르게 느낀 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배울 점도 각각 다 다르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학년 8반 20번 박서영입니다. 저는 이 책 속 주인공 산티아고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산티아고는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커다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들기에 자신의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산티아고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과연 제가 나이가 들어도 그처럼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궁금하였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산티아고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학년 8반 21번 백시은입니다. 저는 처음에 책을 읽으면서 산티아고가 85일 동안이나 물고기를 잡으려 하고 결국에 아무 성과가 없이 끝났을 때 약간 허무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시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니 제가 산티아고처럼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산티아고처럼 성과에는 상관없이 좀 치열하게 노력을 해봐야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산티아고에 대한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잘 들었습니다. 이 노인과 바다를 읽어보면은 대부분 내용이 고기를 잡고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서 상어와 투쟁하는 것이 이 대부분 내용으로 비춰집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왜 물고기를 저렇게 잡고 지키려고 했을까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6반의 황예진 학생이 이 소설 속에서 도대체 물고기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자기 생각을 한번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작품 속에서 물고기가 노인에게 아주 큰 이루고 싶은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 속에서 노인은 이 물고기를 이루기 위해 엄청난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게 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상어 떼를 만났는데도 이 물고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노인이 아주 강한 의지와 자신이 목표를 이루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그 상어 떼로부터 물고기를 지켰기 때문에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였다고 생각합니다. 도전과.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정음 학생 한번 같은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 또한 그 물고기가 산티아고에게 큰 목표나 삶의 의미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노인이 그 나이가 들기까지 계속 낚시를 하고 그간의 그의 경험과 그러한 노력들이 쌓인 최종 결과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그가 거의 80일 동안이나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마지막에 매우 큰 청새치를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청새치가 결과적으로는 상어에게 다 먹혀서 마지막에 뼈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가 그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과정들 그러한 것들이 그의 상어떼들과의 싸움 그리고 그의 낚시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을 이제 우리의 목표라고도 생각을 했고 이제 잡기 위해 노력을 했고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물고기처럼 잡으려고 했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 있었는지 내 삶 속에 물고기 같은 거는 어떤 것인지 백시윤 학생 한번 대답해 볼까요? 저는 제 삶 속에서 물고기는 눈에 보이는 목표라기보다 제가 과정에서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매개체인 것 같습니다. 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산티아고가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해서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 과정이 무의미하다고 책을 보았을 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고기 같은 게 우리 삶에서 있는데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결국에는 빈 물고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가시만 남은 이 청새치를 이렇게 끌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상어떼한테 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절대 패배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산티아고 노인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거를 영웅적 패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티아고의 영웅적 패배, 그러니까 가시만 남은 물고기를 끌고 온 산티아고의 그 영웅적 패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김찬윤 학생 대답해 보겠습니다. 노인은 처절한 낚시와 상어와의 혈투 끝에 청새치 뼈만 남기고 돌아옵니다. 이 점에서 반드시 낚시의 결과물만 중요한 것이 아닌 그 낚시의 과정, 즉 어떤 일을 했을 때 결과만이 아닌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인의 낚시야말로 영웅적 패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노인이 이 청새치 뼈만 잡아 돌아온 것이 꼭 단순히 패배, 실패만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복의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청새치의 뼈만으로도 노인의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특히 마놀린에게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책 속에 인간은 파멸을 당할 수 있을지언정 패배하지는 않는다라는 말 속에서도 해밍웨이의 과정을 중시하는 태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파멸과 패배라는 단어를 구분하여 적었는데 파멸은 물질적 측면에서 본 입장이고 패배는 정신적 측면에서 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편안하게 잠을 자며 꿈을 꾸는 그 노인의 모습을 보고 자부심을 느낀다고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한 이 낚시가 오히려 저는 영웅적 패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얼마 전에 육상 경기에서 실력이 뛰어난 선수와 겨루는 다른 선수가 경기를 미리 기권한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평가가 결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력 대비 결과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으면 미리 포기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정말 패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도전하지 않았다고 합리화를 하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노인과 바다를 읽고 패배의 기준을 다르게 삼아야 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인이 인간은 파멸을 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85일 동안 물고기를 잡는 것에 실패를 거듭했던 노인이 생각했던 패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패배와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인에게는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노인이 청새치를 잡고 상어와 사투를 벌이는 과정을 본 우리는 노인이 도전을 통해 얻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의 한계에 도전해본 경험이 물고기보다도 더 쉽게 얻을 수 없는 경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불확실하거나 또는 성공하지 못할 결말이 뻔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정에서의 경험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오늘 위해서 도전을 망설이지 않는다면 청새치를 육지로 데려올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노인이 표현한 대로 파멸은 정말 육체적이고 물질적으로 지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패배는 정신적으로 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은 정말로 정신적으로는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노인이 패배했다면은 그 고기를 잡는 과정 속에서 고통에 굴복하거나 아니면은 잡고 난 이후에도 상어가 왔을 때 쉽게 포기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이 정말로 패배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파멸과 패배에 대한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노인은 결국에는 낚시에 성공한 걸까요? 실패한 걸까요? 왜냐하면은 가시만 있는 물고기를 갖고 왔기 때문에 낚지 않은 것과 상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투 끝에 청새치를 낚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낚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만약에 똑같은 실패라는 결과를 안다면은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에게 노력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박서영 학생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노인은 몇 차례 현기증이 와도 의식을 잃고 기절할 것 같은 상태가 되어도 고기와 연결된 낚싯줄을 절대 놓지 않는 끈기를 가지고 결국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상어떼가 고기살을 다 물어뜯어 결국 뼈만 남은 채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런 결말이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결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노력을 하고 뼈만 남은 것과 처음부터 포기한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언제나 다 이룬 경우는 드물죠. 그렇지만 이러한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언젠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물고기를 잡는 것을 포기한 것과는 달리 비록 결국에는 남은 것은 없지만 도전을 하였기에 나중에는 결국 온전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인의 오랜 인내와 며칠간의 사투 끝에 남은 것은 상어에게 물어뜯긴 물고기의 뼈입니다. 일반적인 잣대로는 의미 없을 수 있지만 결과 뒤에 있는 땀과 시간을 알고 있는 이들이라면 그것이 가치 없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도 다른 사람 눈에는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제가 힘써서 얻어낸 결과라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실을 원동력으로 삼아 계속 나아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비록 결과적으로는 얻은 게 없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실패라는 것도 결국 경험입니다. 이 책에서 마놀린이 노인을 존경하는 것은 그가 삶에서 쌓아온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노인의 삶의 지혜에서 정말 배울 점이 많고 훌륭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삶의 지혜는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면서 실패도 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쌓이는 거지 실패하는 게 무서워서 아예 도전을 안 했다면 이런 경험도 할 수 없고 이런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가치 없는 그저 실패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 속에서 노인은 부상을 입기도 하고 결론적으로는 상어떼에게 잡은 청새치를 물어뜯겨서 뼈밖에 남지 않게 되고 오히려 장비를 이겨내느라 잃어버린 등의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인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음엔 이번 청새치를 잡은 것을 어쨌든 상어떼로부터 살아나왔다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인생은 계속한 도전의 연속인데요. 이런 도전을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다는 원동력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 미래를 내서서 봤을 때는 정말 플러스인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음 학생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박정음 학생. 고기가 할아버지를 이긴 건 아니었어요라는 말과 마지막에 산티아고 노인이 사자 꿈을 꾸는 걸로 이제 결말 부분이 있는데 요거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겠어요? 네, 먼저 작중에서 산티아고는 사자 꿈을 총 3번 정도 꾸게 되는데요. 먼저 낚시를 하러 가기 전 그리고 낚시를 하던 도중 그리고 낚시를 마친 후에 한번 사자 꿈을 꾸게 되는데 이 사자 꿈에 나타나는 의미에 대해서 저는 산티아고가 낚시를 하면서 물고기를 낚고자 하는 의지와 그런 끈기 그리고
그의 엄청난 열망을 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낚시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비록 그 노인에게 남은 거는 그 뼈밖에 남지 않은 청새치였지만 그는 편안하게 이제 사자 꿈을 꾸게 되고 그 마놀린도 산티아고에게 고기가 할아버지를 이긴 건 아니었어요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의 뜻을 그 산티아고가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했던 모든 노력 그리고 상어떼를 물리치기 위해 했었던 그 모든 노력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마놀리는 다 그를 전부터 봐오면서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했고 그 남은 청새치 뼈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가 그 엄청 큰 청새치를 잡기 위해서 했던 노력 그리고 상어가 다 먹어치우긴 했지만 그 상어를 물리치기 위해서 했던 그러한 노력들을 다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다 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백시윤 학생이 우리의 삶에서 과정이 왜 중요할까? 한번 자신의 삶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예를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과정이 성공적일 때 결과가 뒤따르는 부산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에만 치중을 한다면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한 그런 지름길들만 생각을 하면서 충실하지 못하게 됐는데, 근데 제가 경험을 했을 때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 기간에 어떤 선생님이 문제를 보통 이렇게 내시니까 이런 식으로만 공부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결과가 좋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그냥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과정에 충실할 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정에 집중하다 보면 결과는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과 바다는 등장인물이 상당히 적죠. 등장인물이 상당히 적은데 우리 학생들이 그런 걸 많이 지적한 것 같아요. 삶 속에서 타인의 의미란 도대체 무엇인가? 노인에겐 누가 있었나요? 마놀린이 있었죠. 마놀린이 있었는데 마놀린이 노인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타인과 함께한다는 게 의미가 무엇일까를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변정은 학생이 이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줄까요? 이 소설을 읽기 전에는 타인이랑 그저 제가 아닌 다른 상대방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을 읽고 나서는 타인이 그저 그 뜻으로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소설에서 산티아고가 계속 낚시를 하면서 야구를 떠올리면서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협동 정신, 상호작용을 생각하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티아고와 마놀린의 관계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산티아고에게 마놀린은 계속 낚시를 하면서 그 아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떠올리는 존재입니다. 홀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생각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놀린을 산티아고의 일방적인 타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마놀린에게도 산티아고는 타인이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상호 의존이기 때문에 그런 연대의식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타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온기를 나누는 일이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제가 읽은 버전에서 129쪽을 보면 자기 자신과 바다를 상대로만 말을 하다가 누군가를 상대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노인은 새삼 깨달았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다에서 노인이 낚시를 마치고 바다에서 돌아온 뒤 마놀린과 이야기를 나눌 때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이 경쟁을 통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사람의 온기는 꼭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오늘날의 세상에도 이게 변하지 않고 적용되는 가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날은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시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개인주의 성향이 커지고 사람보다 스마트 기기를 더 많이 대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따뜻함을 필요로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친구들과 서로 수고했다는 말을 나누고 소소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큰 힘이 되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또 서로에게 따뜻함을 주는 일은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그런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작품에서 타인이 단지 자신이 아닌 자신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노인이 혼자 바다에서 물고기와 사투를 벌일 때 지금 그 애가 내 옆에 있으면 정말 좋으련만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만약에 그 소년이 노인의 옆에 있었다면 더 이 일이 수월하게 이루어졌을 거고 더욱 편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이게 단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이 믿고 신뢰를 할 수 있어서 협력하여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타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작을 열면서 여러분들에게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새겨졌는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정말 거인이다. 네, 정말 큰 사람으로서의 거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산티아고 할아버지에게는 고기를 잡는다는 일이 삶 그 자체죠. 그죠? 네. 그 일을 84일 동안 잡지 못하고 동네에 바에 가서도 놀림을 받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도 의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 한마디를 던지는 법이 없어요. 삶의 모습이 너무 당당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어부로서 고기를 잡는 일에 대한 그 일은 존재의 의미고 산티아고 할아버지에게는 삶 그 자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청새치와의 사투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에 상어로부터 다 뜯기고 돌아오면서도 어떤 말을 하느냐면 그래 단지 너는 너무 멀리 나갔을 뿐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억나세요? 네. 멀리 나갔기 때문에 상어떼와 마주쳤고 그리고 그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상어떼를 막을 수가 없었다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청새치를 잡기 위해서 엄청난 사투를 벌이잖아요. 그죠? 그 장면이 묘사되는데 그 장면을 읽으면서 나는 정말 이거는 그 어부로서의 이게 그렇게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프로페셔널 정말 그거를 느낄 수 있었고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떤 구도자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놀리는 산티아고 할아버지를 사실은 마음속으로 무척 존경하죠. 그죠? 그걸 여러분들 아마 읽었을 거예요. 마놀리는 왜 산티아고 할아버지를 그렇게 존경을 할까요? 산티아고 할아버지를 보면 그 어부로서의 삶이 그 자체가 마놀린에게는 동경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산티아고 할아버지와 마놀린은 아주
깊은 우정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그렇죠? 예, 뭐 커피도 갖다 드리고 뭐 심지어 바에 가서 술도 사드리고 다 나오죠 장면이. 그죠? 예, 먹을 것도 갖다 드리고. 예. 여러분 그 둘 사이의 우정이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두 사람 간에는 뭐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될까요? 그 관계는 어떤 것이 있어야 그게 가능할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그렇죠. 신뢰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봤어요. 예. 그래서 존경의 마음도 생기고, 할아버지는 나가서 마놀린을 그 아이가 옆에 있으면 좋으련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그 마놀린이라는 아이에 대해서 정말로 그 아이가 있어서 도움이 될 거야라는 생각에서 하는 말보다는 그 아이를 떠올리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그 두 사람 간에는 그 믿음의 그 깊이가 너무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안에서 중요한 문장이 나와요. 그 믿음과 관련된 부분. 저는 그걸 그렇게 해석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은 책은 34쪽에 나오는데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 아닌가. 물론 운이 따른다면 더 좋겠지. 하지만 나로서는 그보다는 오히려 빈틈없이 해내고 싶어. 그래야 운이 찾아올 때 그걸 받아들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게 되거든. 운을 받아들이려면 뭐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네.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 운이 와도 놓칠 수 있는 거죠. 믿음을 준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을 같이 해나가는 관계라면 상대방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믿음을 준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할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믿지를 못한다면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래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둘 사이의 관계에서의 산티아고 할아버지와 마를린 사이의 그 믿음, 우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믿음을 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이 저는 사실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존재이기를 저는 원했어요. 저 스스로가. 항상. 그래야지만 그 운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려면 우리가 관계를 형성할 때 상대방의 신뢰를 주는 것만큼 더 큰 그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는 그 믿음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보느냐면 여러분 할아버지를 보세요. 산티아고 할아버지를 보면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그 책 속에서 소설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얘기만을 할 뿐이에요. 오로지. 그리고 그 행동과 그 말과 거기서 느껴지는 것은 정말
그 어부로서의 삶을 정말 자기만의 길을 정말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구나. 아까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거의 구도자예요, 구도자. 그런 분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런 사람이다. 그것은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품격입니다. 그게 사실은 삶에서의 향기고, 그죠? 네, 그게 품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를 왜 해야 되냐 하는 것도 똑같다고 봐요. 저는 공부를 해서 결국은 뭐가 돼야 될까요? 향기를 향기를 내는 사람이 돼야 되고 품격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품격은 상대방에게 뭘 줄까요? 믿음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끼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연대하고 서로 믿고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그죠? 예. 저는 우리 포스코 학생들이 그런 정말 공부를 통해서 품격 있는, 그리고 항상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 준비가 돼 있는 존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이 노인과 바다를 읽으면서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했고요. 그리고 정말 그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그런 큰 거인의 모습을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여담을 하는 얘기지만 여기에는 내가 요즘 느끼고 있는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같으면 못 느꼈을 텐데, 옛날에 읽었을 때는 못 느꼈을 텐데 요즘엔 느끼는 얘기들이 있어요. 한번 재미로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데 늙은이는 왜 그렇게 일찍 잠에서 깨는 걸까? 스스로에게 하는 던지는 질문이에요. 답이 뭐냐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루를 좀 더 길게 보내고 싶어서일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요새 잠이 좀 적어졌어요, 많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들이 나한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남는 생이 짧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길게 보내고 싶어서일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 질문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산티아고 할아버지 독백입니다. 이것도 늙어서는 어느 누구도 혼자 있어서는 안 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도 진짜 와닿는 얘기였어요. 요즘엔 친구가 굉장히 그립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저는 소설과 소설의 핵심적인 주제와는 비교가 있는 거지만 조금 그 자잘한 재미 읽으면서 그런 걸 좀 느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고기 우리가 성새치를 잡은 다음에도 상어에게 다 물어뜯기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에도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희망을 버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그러니까 다 뜯겨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망을 버린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그러면 그 희망은 결국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에게는 무엇을 줄까요? 뭔가를 또다시 할 수 있다. 그죠? 그런 기대감, 용기 이런 것들을 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패배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패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여기에 나오는 그런 문장들이 사실은 그 산티아고 할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문장들이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옛날에 어렸을 때도 읽었죠. 노인과 바다는 사실. 그죠? 그때는 못 느꼈던 것들이 사실은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그런 것들이 새롭게 의미로 다가온 부분들입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그 산티아고 할아버지의 그 자신만의 길을 가는 그 모습, 그거를 여러분들도
정말 닮은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사실은 좀 가져봤어요. 네. 네, 여러분이 만올린이 되어서 꿈터에 자주 찾아가서 소통을 자주 하면서 교장 선생님과 소통을 자주 해주길 바라고요. 지금 읽었을 땐 재미없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학을 가르치지만 문학을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나이가 든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연스럽게 문학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사랑과 이별 이게 지금 없지 않냐? 없는데 20대 되면 또 있고 30대 되면 있잖아요. 그러면 시가 자연히 나한테 다가옵니다. 이 소설도 여러분한테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찾아서 읽으세요. 나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 이런 거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 노인과 바다가 있었지. 그럼 그때 찾아가서 읽으면은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더 멋진 할아버지로, 지금은 그냥 낚시꾼이지만 나중에 그냥 여러분은 더 멋진 할아버지로 다가올 겁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했어요. 박수.